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 현재 시간에 민주당사가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민주당사를 에워싸고 있고요. 경찰이 경비 경력을 대대적으로 지금 증원 조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가면 항상 공통적인 그 슬로건, 그 외치는 거, 구호가 자, 이재명이를 재판을 다시 하라. 예, 이재명이를 재판을 다시 하라 이거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석방하라, 이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 기본적인 이 프레임 속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베네수엘라,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작전, 임박했다 나오는데 아직 대대적인 작전은 개시가 안 됐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이제 어제 끝났어요. 끝냈는데 어제는 베네수엘라 이 반체제작가 마차도, 요 여사가 이제 어제 참석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에 거주 중에 있는 딸이 시상식에 대신 참석을 했는데 하루 늦게 오슬로에 극비리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2달이 거쳤고요. 당연히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투기까지 동원이 돼서 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007 작전으로 지금 오슬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호텔 밖에 나와서 시자들의 손을 흔들고 곧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또 낭보가 오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미국 말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 이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외신에도, 우리 국내 보도에도. 그런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통상 미국 들어갈 때 이스타, 이 비자, 관광 비자를 가지고 가서 딱 석 달 있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5년치 SNS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역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고, 그게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니까 결국 미국의 돈은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막겠다, 강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갈수록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도요, 미국을 방문할 때는 5년치 SNS 기록을 전부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어제 말이죠,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서 무비자 입국하는 단기 방문경에는 5년치 SS 미디어의 소셜, 그러니까 SNS 사용 내역 제출을 의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 모두 사실상 미국 방문이 이제 일상생활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불필요하게 또 그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사적인 마음도 물론 트럼프의 성향으로 보면 되겠지만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미 우선주의 정책 기조에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탄압, 종교 탄압, 그러죠? 그리고 사법권의 남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을 안 하죠. 결국 이재명이도 한 칼을 맞았어요. 자, 제목이 뭐냐? 오산기지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우리 특검에서. 나라 망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지난 8월 25일 날 한미 1차 정상회담 할 때 딱 3시간을 앞두고, 오찬 정상회담인데 3시간 앞두고 한 9시쯤 해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아니, 미국 오산기지를 납북한 거, 압수수색한 거, 그 다음에 종교인들 압수수색한 거, 이거 혁명이야? 아니면은 반란이야? 예, 축청이야?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결국은 지금 얻어 맞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평택 기지가 말이죠, 게이트가 3개라고 합니다. 게이트가 3개인데 2개는 미군이, 하나는 한국군이 요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요거를 싹 다 박탈당했네요. 그리고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통과가 가능했는데 요것도 싹 다 뺏어버렸답니다. 야, 참, 이게 나라 망신이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예. 이런 게 다 쉐쉐의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예, 쉐쉐의 영향이니까, 쉐쉐의 영향이 중국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관계는 그대로 잘 지낸다? 그런 거 괜찮아. 근데 쉐쉐하면서 한미 관계를 참 우습게 보는, 이런 폄하하는,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 보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복수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정부가 말이죠, 지금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입국할 때 외국인들이 쓰는 난이
자유를 어디 뭐 대만서 온다, 뭐 어디서 온다 쓰게 돼 있는데, 이제는 이게요, 전자 입국 신고서에 대만이 거기 명기돼 있는데, 대만이라고 안 하고요, 중국 가로하고 대만이라고 돼 있답니다. 중국 가로 대만. 그러니까 이제 열불이 난 거죠. 중국 가로 대만. 예. 그래서 지금 중국 가로 대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중 간의 또 하나의 갈등 국면으로 이어진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리고 안기령이가 말이죠. 이게 도봉에서 출발했을 때부터 난리를 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도 말이죠. 지난번에 개헌 때 이 안기령이가 총구를 딱 손으로 잡는 거 있었잖아요. 막는 거. 이걸 가지고 BBC에서 금년도에 무슨 사진상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이 아니라 뭐죠? 연출한 거라는 겁니다. 연출. 이거를 707 단장이 재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재판에서 707 단장이 주장을 했어요. 예. 야, 이거 참 창피한 노릇이네요. 김영은 장관 재판에서, 예. 김현태죠. 전 707 특수임무 단장 대령.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안기령이. 자,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 방송 많이 젊은 분들에게 강추를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시각 현재 BJ톨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의도에 있는 민주 당사를 우리 우파 청년들이 에워싸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자료화면을 제가 좀 몇 개 띄워봤어요. 이게 뭐 수백 명이 지금 모여드는 것 같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이제 경찰이 말이죠. 지금 병력을 증원조치 하고 있다. 예, 병력을 증원조치 하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이 경찰들 쫙 지금 민주당사 보호하려고 요 난리를, 유너게. 예. 그래서 청년들이 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항상 기본이 이재명은 불법으로 당선된 부정선거의 영향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재판을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거 불법 계엄, 탄핵 잘못됐다. 그래서 윤어게인 다시 돌아와라.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부정선거는 발본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구호와 외침, 플래카드 이런 것을 달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아주 뭐 대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 경찰에서 비상경보를 발동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병력 지원, 무전을 때리고 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기습 공격.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민주당 당사가 지금 당사 앞이 난장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반체제 작가인, 지금 이 마차도 여사가 지금 안전하게 지금 이 오슬로에 도착을 했다. 이게 말이죠. 완전히 무슨 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차도 여사, 요 마차도 여사,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슬로 이 호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호텔 밖으로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래서 말하자면 별도 연설도 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답니다. 코리나 마차도 여사입니다. 로슬로.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딸이 대신 어제 상을 받았어요. 예,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지자들은 호텔 밖으로 나와서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베네수엘라 국가도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차도 지금 그 작가는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 자유를 외치고 있고요, 지지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을 연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두로 정권의 지금 맞장서서 민주화운동의 리더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의 구구무역 때문에 모처에서 몸을 숨긴 채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은시처에서 몰래 빠져나와서요. 미국의 어머송에서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딸 34살인데요. 예, 코리사 소사 마차도가 대신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차도는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만은 오슬로 행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했고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됐고 상당히 험난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은 아바를 동원해서 변장을 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에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서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고 이후에는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서 그러니까 이제 CIA 그다음에 이제 오슬로 이런 정보기관 이런 데서 도와줬겠죠. 2달간 준비했고 미군도 이러한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요. 미국은 이제 미국의 이제 이스타 비자를 받으려면 5개 SNS 5년치 SNS 사용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타 대상국은요,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호주와 같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40여 군데 여기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요, 각종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단기 관광객에게도 더 가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 정부 관서에서는요, 이스타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10년간의 이메일 주소,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출생지, 지문, 홍채 같은 생체 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면요, 수수료가 $40가 되어 있고 이메일하고 자택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훨씬 더 까다로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미 정부 당국에서는요, 60일 동안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남용과 불법 처리를 막고 국경 보안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250의 무결성 수수료, 인테그리티 피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이제 미국 가려면요, 정말 돈이 많이 드네요. 예. 자, 뭐 대책이 없죠. 미군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한 출입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 군한테도 줬던 거를 싹 다 박탈해버렸습니다.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팀이 말이죠, 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을 수사한다면서 지난 7월 21일 주한미군에 통보하지도 않고 한국군에만 통보하고서 오산기지에 침입해서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디를? 오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죠? 오산기지 안에 있는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 MCR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산, 평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산, 그러니까 이제 방공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SNS로 날려버렸고 주한미군도 최근에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어요. 이거 해명해달라. 근데 외교부가 말이죠, 항의 서한에 답신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아예 그냥 뭐 싹 뺏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주한미군은요, 다음 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세 곳에 있는 출입 통제 전상 기록을 미국이 전담하도록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 확인도요,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 카드로만 이루어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아예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은요, 한국이 공유한 기지의 설정, 운영,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정, 운영, 경호, 관리, 모든 조치. 통상 근데 주한미군 기지출입은 미군이 전담에 관리하는데
한국공군작전사령부하고 방공관제사령부 MCRC는 우리 공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오산 기지만 예외적으로 한국군이 출입 통제에 관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산 기지에는요, 3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그중에 2개는 미군이 관리하지만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1개의 게이트, 이 게이트는 한국군이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박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요, 한국군이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 중순 이후로는 완전히 이제 한국 공무원증 갖고 출입하기는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완화된 출입 시스템 때문에 내란 특검의 기지 진입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한미군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소파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빗 아이벌슨 미 공군 중장인데요, 주한미군 부사령관입니다. 이분이 지난 10월 달에 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로 보내서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2달이 잤지만 외교부가 일체 답신을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할 말 없으니까 못하겠죠. 자, 그래서 군 소식통에 따르면요, 소파 위반에 대한 항의에도 답이 없으니까 주한미군 측이 보안 강화를 위해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그래서요, 내란 특검팀에서는 오산 공군기지 내에 있는 MCRC 압수수색에 대해서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출입증을 받고 한국군이 통제 인솔 하에 압수수색이 됐다. 그래서 위반 사실이 없다라고 했지만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군 기지하고 교회 수사를 꼭 집어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요 이제 항의 서한도 사안이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지난 7월 달에 압수할 때도 이거 한미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크게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특검팀하고 우리 군이 주한미군하고 사전에 협의만 잘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하면서 주한미군을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법조에서 제기된 바 있어요. 그 당시 특검팀에서 압수수색한 MCRC는요, 레이더를 활용해서 비행 물체를 탐지 식별하고 전력을 투입 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 통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큰 건물에 주한미군 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산기지 압수수색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도 전부 보도된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 당시에 내란 특검을 갖다가 직권남용, 우의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뭐 그 이후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알지를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내란 특검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한국군이 한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책임자 승낙이 없는 압수수색할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측 부대사령관 승낙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군이 관리하는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의 범위도 아니다. 자, 그래서 미군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한 것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행위다. 현장에 출동한 검사 수사관이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누가 국익을 해쳤어요, 결국. 누가 국익을 해쳤냐고. 특검 당신들이 국익 해친 거 아니야. 이게 웃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산 기지 안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작전사령부 건굴, 이건 한미 양국이 작전을 통제하는 곳이 되는데 이제 한국군이 이제 잘려 나간 것이죠. 이런 지금 망신이 어디가 있나 싶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기령 얘기까지, 안기령 얘기? 대만 의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만. 이거 이제 대만 얘기를, 안기령은 요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대만 이겁니다. 요거. 여기에 보시면 한국 전자 입국 신고서에 중국어 화면에 말이죠. 중국어 화면에 차이나 해놓고서 영어로 타이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다른 선진국가의 경우에는 차이나라는 말이 없고 그냥 타이완 이렇게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정부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딱 그 말썽만 이렇게 해요. 외교적으로도. 한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만 정부는요,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 검토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외교부가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한국 정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 9일 날. 그리고 이제 10일 날에는요, 대만 총통이 직접 라이칭드 총통이 나왔어요.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라이 총통은요, 대만 관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역시 대만 국민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완곡하게는 얘기를 했지만은 대만 총통이 한중 간의 관계 갈등을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 신고서는요,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의 대응 방안을 중국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외국인이 종이 입국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자입국서는요, 이 외국인이 이미 작성된 국가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여기에 대만이 차이나 타이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은요, 입국 신고서나 이 비자 표기에 대만을 타이완이라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만 정부는요, 지금 무역 보복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 외교부가 이거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면 재검토한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무역, 지금 한국과 대만 간에 대만이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양국 관계가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무역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만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 수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지렛대 삼아서 대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줘서 실질적 전략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 이런 대만 정치권의 반발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전옥현의 안보 정론 시간에서 다룰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김정은이와 트럼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4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김정은이는 초지일관적인 그러한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예나 지금이나 일장춘몽을 꾸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분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핵 문제에 있어서 초지일관적인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김정은이가 조선신보라고 하는 일본의 조총련 기관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김정은 북한 체제의 대외 선전 매체입니다. 즉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신문이 바로 조선신보입니다. 조선신보에서 지금까지 김정은이가 핵 문제와 관해서 대외적으로 표명한 모든 입장을 아주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한 조선신보의 보도 내용을 일별해 보면, 역시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답다. 김정은이답다라고 하는 근거는 역시 김일성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의 북한 핵과 관련된 유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김정은이답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김정은이는 다른 문제에서보다도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3대 유훈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시도 빠짐없이 하고 있음이 이번 조선신보의 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핵 폐기,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핵
핵 무협 제거로 압축이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핵 폐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 무기를, 그리고 미국 내에서 북한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즉, 북한이 현재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핵을 폐기하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핵 협상 목표를 김정은 입장에서는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표시할 때부터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은이는 육성 발표를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핵 무기는 물론이고 핵 위협까지 제거돼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금 제공하고 있는 핵 우산 정책을 철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때 미국이 동원하는 핵 무기 동원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에 어떠한 이유로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 무기와 미국이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핵 우산 확장 억제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러한 김정일, 김일성 3대 유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유훈을 고수하는 김정은의 속셈은 바로 핵을 완벽하게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핵을 완벽하게 포기할 것 같은 착각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 줌으로써 일단 협상의 틀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일부 핵무기를 감축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한 긴 협상의 과정에서 김정은이는 제재를 무너뜨리겠다는, 제재를 붕괴시켜서 김정은이가 필요하는 미국의 자본, 한국의 자본과 경제 협력, 이것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럼으로써 김정은이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거 있죠. 뭡니까? 이제 전략국가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아니고 경제 강국 건설에만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목표가 김정은이의 구상대로 잘 성공이 돼서 한쪽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는 성장된 북한 경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김정은이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3대 세습 체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김여정과 같은 인물에게 다시 4대 3.5세 유훈 체제를 넘겨주겠다는 그러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선신보에서 또 하나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풍계리 핵실험, 실험장 폐쇄 조치라든가 동창리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 이런 문제를 들고 이제는 미국이 거기에 보답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핵 진전 문제를 다루는 미북 간의,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김정은의 일관된 협상 전략, 얼마나 영민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김정은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트럼프나 한국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김정은이에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 심리학, 심리 분야에서 우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민한 지도자로, 그리고 탁월한 협상자라는 평판을 북한 내부로부터 또 일부 전문가들로부터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전문가, 초지일관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의 협상 전략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이의 비핵화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전 세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그게 노벨 평화상 전략입니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세 차례의 정상, 남북 간의 회담, 그리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 덕분에 트럼프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당연히 주연은 김정은이죠. 김정은이가 일본 노벨 평화상 수상자, 덩달아서 트럼프와 문재인 이 세 명의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상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꿈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해온 것이 금년 한 해의 비핵화와 관련된 김정은이의 이미지이고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락가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락가락한 그런 형상은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역시 트럼프다운 행동이었죠.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엄청 놀라운 뉴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들어와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또다시 트럼프를 북한에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경고적인 조치는 바로 한국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 외교라고 하는 외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한꺼번에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극비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국군 통수권자가 비밀리에 국민한테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국군 통수권을 누구한테 이양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김정은이를 깜짝 만나는 쇼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특사단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이를 설득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주가를 상당히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무대를 바로 트럼프가 또 한 번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미국 간의 2차 정상회담,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예상됐던 2차 정상회담이 날아갔습니다. 또 날아간 게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한국 답방입니다. 마치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선거 전 정상회담에 바로 이어서 연내에 서울을 올 것 같은 그러한 환각 현상을 현 정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심각한 정책적 오류이자 심각한 대북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망신거리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트럼프한테까지 답방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협의까지 한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한미 조율을 거치는 것이 김정은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데 좋은 것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회담으로 일관된 그런 G20 정상회담에서의 한쪽 모서리 정상회담 내용이 그대로 공개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어서 청와대 바로 앞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하는 그러한 대형 그림까지 붙여놨습니다. 이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신뢰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느냐? 대한민국의 위상이 김정은이 앞에서 이렇게 작아질 수 있느냐? 이러한 실망과 분노를 현 정권은 우리 국민들한테 불러 넣어줬습니다. 모두가 현 정권의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김정은에 대한 실망이 문재인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가 다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급격합니다. 단시일 내에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 공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죠. 트럼프 행정부가. 비건이 서울에 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인도적 지원단체의 대북 지원 활동을 다시 재개하도록 허용하겠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북한을 다시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김정은이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3명의 미국인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다시 1명을 또 잡아 넣어줬습니다. 이 잡아놓은 미국인 인질 1명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풀어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제 여행 금지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 정부 철없습니다. 순진합니다. 또다시 미국 시민이 북한에 들어가서 인질로 잡힐 때 트럼프 행정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대북 제재를 강력히 고삐를 죄는 모양새를 그리고 조치들을 트럼프는 취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까? 비건이 몇 가지 또 줄 선물이 있다. 그러한 선물을 준비하겠다고까지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락가락의 한 현장입니다.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트럼프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경제인들의 공개적인 방북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의 북한 방문 허용 조치에 이어서 상당한 수준의 인적 교류도 허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북한 예술단의 미국 공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 분위기까지 우리 한국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착각, 김정은에 대한 환각 효과를 맛보았듯이 미국민들도 그렇게 환각시키려고 트럼프가 작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심하면 종전선언도 해줄 것 같습니다. 더 심하면 연락사무소도 열어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북 직접적인 제재 조치와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미국 현 행정부는 해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건이 발표한 2가지의 제재 해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대로 종전선언이라든가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든가 연락사무소의 개설과 같은 조치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선제 행동이 있기 전에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김정은이는 초지일관 한국에 있어서의 북한의 핵 폐기 주장, 국제사회에서의 핵 폐기 주장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 우산 이런 제거에만 매진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가 이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1월 20일까지는 즉 미 하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을 빨리 주고 싶다. 그럼으로써 미 하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2차 정상회담을 빨리 진전시켜서 민주당 하원이 트럼프를 시비하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비핵화 협상의 진도를 내보여주고 싶은 것이 트럼프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의 생각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라는 협상 구도 속에서
사실상의 비핵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핵 군축 협상으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음흉한 계산을 밑에 깔고 있다고 하는 것을 트럼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초조한 그리고 대북 양보 유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조를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착수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답방과 관련해서 심지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 와도 좋다. 정해서 알려만 달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오기만 하면 황송하고 오기만 하면 대환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일관된 원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김정은이가 아무리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우리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진득하게 기다리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제발 진득하게 김정은이의 답방을 좀 기다리십시오. 가능하다면 김정은이의 답방은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답방을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착각을 했습니까? 김정은이에 대한 지지율이 김정은이가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인식이 80%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느 정도로 추락했습니까? 김정은이의 호감도는 불과 59%, 20여 프로 정도나 빠졌습니다. 이러한 호감도는 20대와 대학생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대학생은 호감이 간다는 지지율은 7%에 불과하고 비호감이 88%입니다. 그 다음에 20대는 호감이 간다는 게 13%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게 71%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비핵화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45%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37%에 불과합니다. 전반전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비추어 보면 전반적으로 호감도와 비핵화 이행 신뢰율이 반토막 이상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20% 이상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친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 정권,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남북 정상회담 초기에 80%의 수준에서 현재는 반토막인 45% 수준으로 빠졌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가 착각에 빠져서 환상에 젖어서 낭만주의에 젖어서 북한을 보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의 표현입니다. 일장춘몽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장춘몽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실추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현 정권이 그렇게 바라는 지지율 반등 현상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장춘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아시죠?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 대통령을 수석 협상가라고 지켜세웠습니다. 그러다가 5.24 제재 조치 해제 문제가 나오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한테 승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입니다. 그만큼 현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자존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현 대통령을 미국의 언론, 유력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의 대변인같이 활동하고 있다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이제는 일장춘몽식 대북 전략을 폐기해야 합니다. 엄정한 현실을 가지고 북한을 다뤄야만 합니다. 현 정권의 핵심 자문 인사이고 노무현 정부에서 이런 핵 문제와
남북 문제를 직접 다룬 인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언론에 전부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이제 시간은 북한 편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편에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창의적인 양보안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현 정권의 핵심 지지 원로 인사의 입을 통해서 공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의 생각을 현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명심하고 되새기면서 대북 전략을 다시 짜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제발 김정은이의 답방에 목매어 활동하지 마십시오. 진드긋하게 책상 위에서만 연구하십시오. 결정적일 때 공개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정은이의 비핵화 말 한마디에 한국 전체가 속아 넘어가는 듯한 이러한 모양새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를 포기하게 김정은이를 만드는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